그 과정에서 아주 유별난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정함이에요. 환관 정함을 둘러싸고 국왕의종과 신하들이 싸움을 벌이는데 이 싸움이 정말 오래 가요. 한 10년 갑니다. 10년 동안 정함 일병 구하기.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언제부터 이게 문제가 되냐면 1151년 의종이 왕이 된 지 5년째 되던 해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궁궐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간이대부, 이 간이대부는 간관 중에서 가장 높은 관직입니다. 중서문화성 낭사의 정삼품 관직이에요. 간관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왕식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보는데 저 왕 옆에 있는 환관 정함의 복장이 불량한 거예요. 환관 주제에 너무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뭐가 눈에 띄었냐면 허리띠, 벨트가 눈에 띄었는데 이 벨트가 무소의 뿔로 장식한 벨트를 차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고위 관료들만 할 수 있는, 그냥 돈 있다고 할 수 있는 그게 아니고 신분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액세서리인데 이거를 환관 주제에 떡하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눈에 딱 거슬린 거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어사대 관리한테, 이 왕식은 간관이잖아요. 어사대는 대관이에요. 여기는 관리들을 감찰하는 기관입니다. 간관은 국왕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간쟁하는 사람들이고 대관은 관리들을 감찰하는 기관이에요. 자, 환관의 복장 불량은 누가 문제 삼아야 되는 거죠? 대관이. 그러니까 이 간관의 우두머리가 그 옆에 있는 대관들한테 참 요즘 대관들은 눈이 멀었어. 이렇게 한마디를 한 거예요. 너네는 저거 안 보이냐? 이런 거죠. 그랬더니 어사 잡다는 종오품 대관입니다. 어사대 관리예요. 이작승이라는 사람이 화를 내면서 내가 어찌할지 어떻게 하시오?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했어요?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자기 아랫사람을 시켜가지고 너 가서 저놈 벨트, 그걸 서대라고 하는데 저 서대 뺏어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사대 관리가 가가지고 정함한테 야 그거 내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정함이 이거는 왕이 임금께서 하사한 물건입니다. 못 내놓습니다. 이러고 버텨요. 그러니까 어사대 관리가 강제로 그걸 뺏어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정함이 이걸 뺏기고는 쪼르르 왕한테 가가지고 고자질을 해요. 쟤들이 내 거 뺏어갔어요. 그러니까 왕이 언놈이냐 화를 내면서 이 어사대 관리를 잡아오게 해요. 그러니까 어사대 관리가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을 갔느냐면 어사대 건물 안으로 도망가요. 이런 거 영화 만들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자기 건물로 도망가서 꽁꽁 숨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를 못 잡고 그 주변에 있던 다른 어사대 관리를 붙잡아서 궁궐에 가둬버립니다. 지금 뭐라고 해야 되는 거죠? 마치 궁궐과 어사대의 싸움? 뭐 이런 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한바탕 있은 다음에 왕이 에이 오늘 잔치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잔치를 파하고 옆에 있던 정함한테 뺏겼단 말이지 하면서 자기가 차고 있던 이 띠를 정함한테 또 줍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료 사회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이래서 이제 그날 일이 끝났는데 대관들이 어사대관들이 생각하기에 왕이 이거 너무 화를 내는데 해서 먼저 화해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뺏었던 정함의 그 서대를 돌려줘요. 돌려줄게. 그랬더니 환관들이 니들이 뺏어가 놓고 왜 또 주는데 이러면서 또 수령 거부 우리 못 받아. 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서대가 두세 번을 왔다 갔다 한 뒤에야 겨우 정함한테 돌려질 수가 있었어요. 어사대 꼴이 말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어사대 관리들이 전부 궁궐로 몰려가서 엎드려서 왕한테 환관들의 죄를 따집니다. 저 환관들이 버릇없이 굴었습니다. 처벌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왕이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또 어사대 관리들은 어사대 관리대로 여기서 물러날 수는 없다 해가지고 파업을 합니다. 출근을 안 하는 투쟁을 벌였어요. 결국에 왕이
어사대 관리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환관 5명을 내쫓습니다. 그러니까 겨우 대관, 어사대 관리들이 출근을 했는데 이걸 지켜보던 간관들은 여전히 출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부족하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었던 거죠. 여기 환관 이야기 나오잖아요. 고려 환관 이야기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중국 역사를 보면은 환관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뭐 십상시 뭐 이런 거. 삼국지 시작도 사실은 환관부터 나오잖아요. 명나라 때 환관 정말 유명해요. 위충현. 그 불후의 명작 신용문객전의 빌런 환관이잖아요. 환관들이 정치에 많이 개입하는데 우리 역사에서는요, 환관이 권력을 갖거나 정치에 개입하거나 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건 정말 세계사에서도 드문 일이에요. 한국 역사의 아주 특징, 한국 정치의 특징, 환관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 이런 게 있는데 고려시대에도 환관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2중, 3중의 장치를 만들어 놨었어요. 그게 이때 스멀스멀 깨지려고 한 겁니다. 고려사를 보면 환관열전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 환관열전에 고려 환관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거 아주 새로운 정보일 거요. 한번 들어보세요. 고려는 궁형을 사용하지 않았다. 궁형이라고 하는 것이 거세하는 형벌이에요. 중국에는 이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천, 사기를 쓴 사마천도 궁형을 받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고려에는 궁형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세된 남성이 만들어질 일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 누가 환관이 되느냐? 포대기에 쌓인 어린애일 때 개에게 고환을 따먹힌 사람이 환관이 되었다. 사고로 거세된 사람이 환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환관들은 단지 무슨 일을 하느냐? 궁궐 안에서 후궁들과 관련된 일만 했을 뿐이다. 궁궐 안에서 일도 환관들이 다 하지 않고 내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궁궐에 잔일을 했어요. 궁궐 청소하거나 또는 뭐 문단속하거나 이런 거는 내료가 했고, 여성들과 접촉할 수 있는 궁궐의 여성은 후궁밖에 없잖아요. 왕후나 후궁. 이 여성들과 접촉하는 곳에 남자 관리가 들어가는 그 영역에만 환관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관 수가 많지가 않아서 고려의 환관 수는 10명을 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조선보다도 더 적은 수예요. 그랬기 때문에 조정의 관리로는 절대로 임용되지 못하게 해놨다. 그러니까 권력에 접근할 수가 없죠. 이는 깊은 생각, 환관의 정치 참여를 막으려는 깊은 생각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런데 의종 때 정함과 백선현이라는 환관이 처음 권력을 잡았다. 그런데 이때에도 정함이 지후라는 관직에 오르자, 요 지후는 뒤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재상과 대간들이 강력하게 간쟁해서 국왕의 명령을 받들지 않았으니 의종이 정함을 지후라는 관직에 임명을 했는데 관리들이 전부 안 된다고 해서 결국에는 못 시켜요. 이걸 막은 겁니다. 그래서 환관들이 정치 참여를 못하게 하는 그런 풍습이 남아 있었다. 그런데 언제 이게 깨지느냐면 원의 간섭을 받게 되면서 충렬왕 비위였던 제국공주, 몽골 공주 출신이잖아요. 이 제국공주가 자기 아버지 원세조 쿠빌라이에게 고려 환관 몇 명을 선물로 바쳤는데, 이때 원나라에 간 이 사람들이 궁궐에서 시중 드는 일과 궁궐 재물 관리하는 일을 너무 잘한 거예요. 고려에서 하던 대로 그냥 한 건데 그쪽에서 볼 때는 일을 이렇게 잘하다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환관은 고려야. 이래서 이제 계속 몽골에서, 원나라에서 고려 환관을 요구하게 돼요. 그런데 원나라에 가서 환관으로 출세를 하게 되면 고려로 다시 왔을 때 막강한
권력자가 됩니다. 원나라 황제 조서를 가지고 사신으로 와요. 그러면 고려에 남아있는 자기 일가 친척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세금 면제해주고 부역 나갈 것도 면제받고 심지어는 관직도 주고 이러면서 집안을 일으켜요. 이걸 보고 사람들이 출세의 길이 저기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잔인하고 요행을 바라는 무리들. 왜 잔인한 사람이라고 했냐면 뒤에 보면 나와요. 아버지가 아들의 고환을 제거하고 형이 동생의 고환을 제거하고 이거 잔인하지 않으면 못하잖아요. 잔인한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또 성질이 난폭한 자는 조금이라도 분하거나 원망스러운 일이 있으면 자기 그 분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거세했다. 그래서 불과 수십 년 사이에 거세한 무리가 매우 많아졌다. 거세하고 뭐 하려고? 환관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의 환관이 되기도 하고 원나라에 가서 원나라 환관이 되기도 하는데 원나라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원나라 말기로 가면서 정치가 문란해지고 환관들이 권력을 장악하는 일이 생겼던 거예요. 기황후가 유명하지만 기씨가 황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원나라 궁궐 안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던 고려인 환관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궁궐을 장악하면서 이걸 가지고 조정을 장악한 것이 원나라 말기 고려인 여자와 환관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나라 환관의 역사입니다. 이 환관사에서 정함이 차지하는 위치가 있죠. 고려에서 최초로 권력을 잡은 환관. 환관이 어떻게 해서 권력을 잡죠? 국왕의 비호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건데 그 국왕이 누구예요? 바로 의종입니다. 자, 자기 유모의 남편 정함을 집도 선물로 했는데 그걸로 부족해. 내가 높은 관직을 줘야겠어. 해가지고 아까 지후라고 했는데 정식 이름은 뭐였냐면 권지 한문지후. 지후의 본래 이름이 한문지후고요. 앞에 권지는 뭐냐면 임시로. 그거 주는 게 그렇게 어려웠던 거예요. 이게 정칠품 관직이거든요. 고려의 관직 가운데 정칠품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자, 아래부터 올라가는 거잖아요. 종구품부터 올라가는데 출발하는 문이 3개가 있어요. 관리가 되는 문이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이 문관으로 되는, 문신이 되는 문. 두 번째 문이 무신이 되는 문. 세 번째 문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잡직이 되는 문이에요. 잡직. 기술직. 이거는 문반, 무반 다 아니란 말이에요. 궁궐에 기술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관리여야 되니까 이 문을 따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문신이 되는 그 길을 동반, 무신이 되는 그 길을 서반, 이렇게 잡직, 기술직으로 가는 이 길을 남반, 이래서 동서양반과 남반이 또 있었던 거예요. 이 길로 가는 게 가장 쉽습니다. 쉬운데 이렇게 쉽게 관리가 된 사람이 높이 올라오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잡직 남반의 길을 타고 들어온 사람은 정칠품까지만 승진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정칠품이 의미가 있는 거죠. 이 남반의 관직은 정칠품까지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함은 당연히 환관이니까 남반 관직을 타고 정칠품으로 간 거예요. 이 정칠품 남반을 한문지후라고 한 것은 동반직입니다. 문신의 관직이에요. 이쪽으로 바꿔주려고 한 거예요. 이랬더니 관리들이 안 됩니다. 옛날에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들고 일어나서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왕이 안 들어줘요. 나는 해야겠어. 이래서 관리들하고 왕이 정함 한 사람을 가지고 싸움을 시작을 하는데요. 왕이 안 들어주니까 대관들, 특히 중서문화성 낭사 간관들하고 어사대의 대관들이 이건 자기들이 막아야 될 일이잖아요. 안 됩니다 해서 출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왕이 이 사람들을 불러서 거두어 드리겠다. 내가 졌다. 안 할게. 하니까 대관들이 비로소 감사의 뜻을 표하고
고맙습니다 하고 물러났다는 거예요. 이래서 1라운드는 대관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때 이런 걸 이렇게 지켜보고 있던 정함이 앙심을 품어요. 내가 저자들을 어떻게 할 수 없을까? 이래서 일개 환관이 이를 꾸밉니다.